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애인이 일편단심 나만 바라보게 만드는 특급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는 모두 나만 바라봐주는 애인을 꿈꿉니다. 심지어 한 노래 가사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혹시 내가 다른 여자와 잠시 눈 마주쳐도 넌 나만 바라봐. 참 모순된 이야기지만 그만큼 내 애인만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나만 사랑해주길 바란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신기한 실험이 있어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미르테 함부르크 박사에 따르면 애인이 정말 나만 바라보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위험한 실험. 함부르크 박사는 한창 연애 중인 남녀 157명을 모아서 아주 위험한 실험을 했어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이성을 소개해주고 그 사람과 10분간 대화를 나누게 한 거죠. 임자 있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한 거예요. 약속한 10분이 흐른 후 박사는 그 이성과 더 대화하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상대에게 관심이 생긴 건지 확인한 거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인이 있다는 걸 망각하고 그 이성과 더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유독 애인 말곤 관심이 없다며 철벽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특한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사실 이 실험을 하기 전 박사는 일부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애인 두고 한눈 팔 스타일은 아니시네요. 딱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른 이성에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애초에 바람기가 없었던 거 아니냐고요? 흔히 바람기는 타고난 성격으로 알고 있지만 바람기는 본인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함부르크 박사는 이를 자기 효능감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목표한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정도죠. 연구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목표를 실제로 성취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스스로 유혹에 강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실제로 유혹에도 덜 흔들리고 한 사람만 바라볼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때 넌 유혹에 잘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처럼 내 자제력을 믿어주는 말을 들으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 만큼 내가 진짜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거니까요. 즉, 평소에 어떤 말을 듣는지가 유혹을 대하는 태도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제 애인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괜히 예쁜 여자 번호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떠보지 마세요. 애인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는 건 알지만 은연중에 넌 유혹에 흔들릴지 몰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 대신 당신만 바라보는 애인에게 유혹에 강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한 번 더 심어주는 게 훨씬 나아요. 넌 내게 정말 충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애인을 정말 일편단심이 되도록 도와줄 거예요. 내로남불. 사람들에게는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된다는 내로남불 심리가 있어요. 내 문제는 상황 탓, 남의 문제는 사람 탓을 하는 기본적인 귀인 오류 때문인데요. 내가 무단 횡단을 할 때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 것이고 남이 무단 횡단을 하는 걸 보면 원래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이렇게요. 이번엔 이 귀인 오류가 연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두 가지 이유. 먼저 이런 오류를 범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가장 큰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가슴이 아프니까요. 안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집중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 학기에 너무 바빴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가
거의 C가 나온 성적표를 보면서 성적이 이게 뭐야 라고 하니까 딸이 아니 이번에 알바가 너무 빡세서 라고 변명하는 거죠. 하지만 남들에게는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냉철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니까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100%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유추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뒷이야기보다 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게 마음이 편하죠. 구구절절한 상황을 전부 들어줄 수도 없고 사실 그렇게 하기도 귀찮거든요. 하지만 내 일에 대해서는 모든 정황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수백, 수천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겐 관대해지고 남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짓게 됩니다. 나는 그럴만해. 근데 넌 아니지. 커플이 다투는 상황을 살펴보면 귀인 오류 때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애인이 요새 술자리도 잦아지고 데이트에 소홀하다면 노는 거 진짜 좋아하네. 술 없이 못 사나봐 라고 단정짓기 쉬워요. 하지만 내가 술을 마실 때는 회식이니까 혹은 나만 빠질 수 없어서 라고 합리화하곤 하죠. 분명 같은 상황인데도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 이중잣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술 마셨잖아 라고 말하면 나는 동기 모임이었잖아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해요. 상대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너무 빨리 단정 지어버리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데에는 대부분 상황적인 요인이 클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나에게 관대한 만큼 상대에게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애의 핵심은 상대의 잘못을 최대한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다. 만약 애인이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원인을 선택함에 있어서 귀인 오류를 저지르고 싶어져요. 하지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면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는 있잖아요. 너를 안 사랑하나 봐. 쟤는 원래 저런 애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사정이 있었겠지 라고 말이에요. 애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고 함께 고칠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관대한 만큼 상대에게도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인이 일편단심 나만 바라보게 만드는 특급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